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상클 초반에 리포트로 전해드린 중러 정상회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렇게 손을 맞잡은 시점에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가 전쟁이 벌어진 국가를 간 건 처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대규모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학살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폭탄의 피해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Прем'єр-міністр Кішида запросив мене взяти участь у саміті Групи Семи, який запланований на травень в місті Хіросима, прийняв запрошення для участі в онлайн-форматі.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중국은 러시아로, 미국의 최애 동맹국인 일본은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대조되는 행보네요. 예, CNN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Deep divisions in Northeastern Asia.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깊은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역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외신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 상황만 생각해도 좀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 대립구도 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이분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북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IA 월드 팩트북을 보시면요. 네. 북한의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간은 남성이 최장 10년, 여성은 최장 8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야, 최장 10년, 군대를 10년. 네. 저는 2년 좀 안 되게 갔다 왔는데 꽤 길었거든요, 저한테도. 예. 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요. 북한이 최근에 농촌에서 3년 농사를 지어야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복무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년 사이에 바뀐 겁니다. 아니 뭐 군대가 뭐 고무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지금 사실 올해 군대 가는 북한 청년들이 가장 눈물 날 상황이 아이고.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북한의 지금 신년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지난 주말 북한 기간지 노동신문에서는 쌀이 곧 자주이고 자립이라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최근 유엔에서도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주민 10명 중에 4명이 아이고. 영양실조 상태라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것 아이고.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 소식 한번 보실까요? 네.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만 없어? 이따 김인만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네,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내 집은 없지? 자,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보실까요? 네. 따라라라따. 자, 이 집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자, 제가 또 눈이 확 떠질 만한 이 매물, 부동산 매물 갖고 왔거든요. 자, 아파트예요. 근데 도심이죠. 지금 도쿄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집이 괜찮아 보이는데 단점이 조금 작아요. 문 네네네. 열자마자 바로 저렇게. 그죠? 구성 공간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어요. 지금 보시면 화장실 앞에 바로 이제 주방이 저기 있거든요. 화장실이요? 아이고. 네, 발상이 좀 기가 막히죠. 야, 근데 지금 보시면 변기 안 습니다. 너무 좁다. 무릎이 닿아요, 너무 지금. 작아서 저는 저기 못 앉을 것 같은데. 네, 저기 진짜 이도성 기자 못 앉죠? 네, 그리고 그리고 것 같아요. 저기 안 잡고 요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신발 한 3켤레 벗어놓으면 현관 이미 꽉 차고요. 샤워할 때 사실 문 열어놓고 씻어야 편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면적이 9제곱미터, 3평이 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임대료가 주변보다 확실히 쌉니다. 한 달에 7만 엔.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좀 안 돼요. 아유. 보증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보증금이 없구나. 네. 근데 그게 저렴한 편인 필수면 거면 비싼데. 너무 70만 원이면 비싼데요? 비싼 건데 여기가 이제 도쿄 도심이잖아요. 아. 원래 비싸기로 좀 유명한 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30만 원 정도나 싸다고 하네요. 우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모아서 좋은 데로 가겠다 이런 젊은이들의 좀 꿈이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꿈을 이제 꿈꾸는 이 드림 하우스를 위한 이 드림을 꿈꾸는 곳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아무래도 이 편의성과 경제력 때문에 삶의 질을 희생하는 젊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렴한 도시주택이 부족하다는 점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예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 돈을 쫘라락 펼쳐놓고 오.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열심히 빼는 세고 막 거죠? 착착 정리하고 지금 손이 엄청 바쁩니다. 요즘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른바 돈봉투 챌린지입니다. 오, 오. 신종 돈 자랑인가요? 네, 뭐 플렉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플렉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샵 캐시 스터핑. 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게 현금 분류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봉투에 나눠 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요즘처럼 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나 하던 건데 최근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장 쪼개 같은 거구나. 근데 요즘은 카드 쓰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페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라더라고요. 모든 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결정한 뒤에 집세, 쇼핑 등 이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담아두니까 쓰면 쓰는 대로 이 돈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절약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걸 해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지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겁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요즘 무슨 페이 많이 쓰는데 쓸 때는 뭐 1000원, 20,000원인데 한 달 모아놓고 보면은 등골이 휘어요, 등골이. 깜짝 놀라죠. 그 네, 깜짝 마지막 놀랐습니다. 그 멸말에. 이게 다소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도 현금을 써서 소비에 대한 통제감을 얻는다는 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쪼들리는 살림에 소비를 점검해 봐야겠다 싶으면 이 현금 봉투 시스템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캐시. 저 해야겠어요.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